원장님,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직업상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미팅 중에 갑자기 입술이 삐죽삐죽 하면서 앞으로 나오거나 툭툭 하면서 튑니다. 그러면 상대방 시선이 제 눈이 아니라 입술로 꽂히는 게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내 입술 떨리는 걸 봤구나 생각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뛰면서 입술이 더 미친 듯이 떨립니다.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 떨리면 그래도 안경을 쓰거나 앞머리로 가리면 좀 낫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다룹니다. 말할 때, 먹을 때, 웃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고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랫입술이 톡톡 튀기도 하고 우 하고 입을 모을 때 윗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도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입을 모으는 것처럼 삐죽삐죽 움직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파킨슨병이나 중풍 이야기가 나와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약국 가서 마그네슘을 사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고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만 듣고 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입술 떨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화기와 뇌신경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입술이 떨린다고 다 똑같은 병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순 입술 떨림입니다. 피곤하거나 카페인을 많이 마셨을 때 입술 주변의 작은 근육이 일시적으로 파르르 하는 겁니다. 이건 며칠 푹 쉬면 낫습니다. 두 번째, 반측성 안면 경련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입술만 떨리는 게 아니라 눈밑이 같이 떨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은 입술이 떨릴 때 광대뼈 근육이 같이 움찔거린다면 이건 안면신경 전체가 고장난 안면 경련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눈에서 시작된 떨림이 입으로 내려온 경우죠. 세 번째, 파킨슨병이나 약물 부작용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입술뿐만 아니라 턱이 같이 덜덜 떨리거나 가만히 멍하게 있을 때 손과 입술이 같이 떨린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은 정신과 약물이나 위장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분들은 뇌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데 몇 달째 입술만 툭툭 뛰거나 떨리는 분들입니다. 도대체 치료를 해도 왜 낫지 않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입술 떨림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은행금고다이얼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금고다이얼이 비밀번호를 다 맞춰야 열리는 것처럼 입술 근육 떨림에도 네 가지 원인이 다 충족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 비주기육과 소화기 약화입니다. 비주기육은 비장이 근육의 기능을 주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입술 떨림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한의학 고서인 동의보감에는 비장은 입술을 주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술은 소화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란 뜻입니다. 과식, 야식 혹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장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비장은 근육을 관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입 둘레 근육인 구륜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화기가 지쳐서 입술 근육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배고픈 아이가 보채듯이 입술이 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실제로 입술 떨림 환자분들 10명 중 8명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체하는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인, 심장의 우라와 극도의 긴장입니다. 원장님,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남하고 말만 하려고 하면 입술이 튑니다. 이건 심장의 문제입니다. 말을 한다는 건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발산 행위입니다. 그런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열이 쌓이고 이 열기가 얼굴의 구멍으로 치솟습니다. 뜨거운 엔진이 덜덜거리듯 심장의 열기가 입술 근육을 때려서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경추와 턱관절의 구조적 뒤틀림입니다. 입술을 움직이는 신경 역시 뇌에서 나와 귀 뒤를 지나 턱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북목이 심하거나
턱관절이 틀어져 딱딱 소리가 나는 분들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습니다. 신경이 턱관절 주변 근육에 눌리면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겨 입술이 제멋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 기혈 부족과 미세순환 장애입니다. 입술은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붉은색을 띠죠. 그런데 과로로 기혈이 부족해지면 입술색이 창백해지면서 떨림이 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근육을 잡아줄 힘이 풀려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끈질긴 입술 떨림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입술에 보톡스를 맞으시는데요. 입술에 보톡스를 맞으면 말이 어눌해지고 물이 셀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소화기를 치료합니다. 비주기옥의 원리에 따라 비장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약을 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가 잘 되어야 입술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동시에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약을 써서 긴장 상황에서도 입술이 차분할 수 있도록 담력을 키워줍니다. 두 번째, 정교한 약침으로 안면 근육을 풀어줍니다. 입술 주변에는 지창, 협거, 승장 같은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미세한 주사기로 약침을 놓습니다. 단순히 찌르는 게 아니라 굳어있는 입술 주변의 미세한 근육 섬유와 신경 사이의 유착을 수압박리로 떼어내는 겁니다. 약침액이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해주면 신경이 눌리지 않고 숨을 쉬게 되어 떨림이 즉각적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추나요법으로 신경의 길을 열어줍니다. 틀어진 턱관절과 경추 1, 2번을 교정합니다. 입술로 내려오는 신경이 턱관절에서 눌리지 않도록 구조적인 압박을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턱이 편안해지면 입술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집에서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울 좀 그만 보세요. 입술 떨림 환자들은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며 이, 오 표정을 지어봅니다. 떨리나 안 떨리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 행동이 뇌의 떨림 회로를 더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신경 쓸수록 더 떨립니다. 그냥 무시하셔야 합니다. 둘째, 찬 음식을 피하세요. 제가 앞에서 입술은 소화기의 거울이라고 했죠. 비장은 차고 습한 것을 싫어합니다. 얼음물, 아이스크림 같은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차가워지고 그 냉기가 입술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을 드세요. 셋째, 입 주변을 따뜻하게 찜질해 주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입술과 턱 주변에 올려두세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굳어있던 입 주변 근육이 풀립니다. 네 번째, 입술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 에, 이, 오, 우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만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입술 떨림, 작아 보이지만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는 아주 괴로운 병입니다. 말하다가 입이 떨리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때문에 자꾸 입을 가리게 되고 성격까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술 떨림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가 지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생긴 일시적인 오작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몸의 소화기를 보듬어주고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아준다면 여러분은 다시 자신감 있게 말하고 환하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림 질환에 대한 유익한 영상을 받아보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